현재 시각 12시? 18분. 이 늦은 시간에 왜 찾아오셨죠? 머리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 신청해서 제가 늦은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유튜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또 이제 시아 선생님은 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오랫동안 이제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퍼스널 브랜딩 SNS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었었는데 또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금쪽이 같은 그런 시리즈랄까? 그래서 아픈 손가락 금쪽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좀 잡아야겠다. 그리고 사실상 하는 이유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일단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하면 본인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남한테 어떻게 비춰져서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영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이사님이 저한테 올려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를 올려야 되는지 혹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는 정말 운동 영상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원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 하는 사람인지, 그런 캐릭터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뭘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인스타그램을 키면 막 누구는 매출을 1등 했다 이런 것만 계속 올리고, 누구는 나 회원들이랑 이만큼 잘 지낸다 이것만 계속 올리고, 누구는 운동 영상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제 색깔이랑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들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게 된 게 좀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을 못 찾겠다. 네. 그 사람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성질, 뭐 능력 이런 것들을 퍼스널 브랜딩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아닐까. 근데 사실상 요새 교육들은 너무 퍼스널 브랜딩이랍시고 다들 일반화된 이야기들만 하니까 보통 자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1릴스 뭐 그것도 그거고, 운동 릴스 올리세요. 정보성, 그러니까 헬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그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타겟들, 본인의 고객 유치를 혹은 회원 유치를 헬린이로 잡을 거면은 뭐 맞는 말인데, 근데 운동을 재활 운동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미용 목적으로 이제 여성 PT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헬린이 컨텐츠만 올리고 있어, 그러면 안 맞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조회수가 높고 정보성으로 팔로우 수가 많이 높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으로 전환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거는 지인분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 맞아요. 그분을 그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타겟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뭐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릴스 천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릴스 마케팅으로 가셔야지, 교육을. 그래서 지금 퍼스널 브랜딩 강의라는 게 다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퍼스널 브랜딩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퍼스널 브랜딩도 지금 너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화된 답을 주면 결국 또 공장 형식으로 찍혀서 나오는 트레이너들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성형외과랑 저는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공장형 성형외과가 있고 진짜 개인의 얼굴에 맞게 조화롭게 해주는 성형외과가 있는데, 사람들은 공장형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싸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 그 후기가 많으니까 좀 믿을 수 있겠지? 혹은 이 사람 괜찮네 약간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유행에 맞는 것들을 뽑아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유행에는 맞을지언정 나한테는 맞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더 거부감 느껴서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명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좋아하는 브랜드. 프라다. 프라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깔끔하고 도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거는 그런 고유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품들은 당연히 프라다 했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 다음에 뭐 가장 비싼 게 에르메스. 에르메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브랜드라 하면 사실상 고유한 그런 특성과 성향 아니면 개성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퍼스널 브랜딩 그걸 번역을 하면은 개인을 브랜딩화 해주는 건데, 그렇게 공장형으로 찍어내면 그건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아 선생님을 딱 들었을 때 저 선생님은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지 라고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협회에서는 저의 마케팅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 다 탄식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데 왜 저러고 계실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팔로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뭐 마케팅적으로 실력이 있으니까는 컨설팅을 계속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깊게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 안 보거나 혹은 내가 컨설팅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더 실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고, 다른 이제 정보성으로 계속 오늘은 이거 해보세요, 내일은 저거 해보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더 실력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봤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은 이제 각각 고유의 이제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특색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저를 알아야죠. 그쵸. 메타인지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타인지와 자기객관화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 이까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해라, 이까지는 이제 다 해. 근데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적었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썼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영상들 중에 웃겼던 거는, 좋아하는 거를 더 디벨롭 해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식도 있나? 신기하다. 이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방식. 이거는 원, 두 개. 이거는 교집.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럼 좋아하는 거는 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잘하는 걸로 자꾸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하라고 해. 근데 좋아하는 거는 굳이 내가 왜 넣으라고 할까? 내가 흥미를 느껴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교육이라는 거나 강의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지속성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한들 내가 이 일을 갑자기 안 해. 그러면 실력이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피트니스 업계가 특히나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번아웃을 느끼거나 무기력함을 확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회원님들 간의 라포나 이런, 만약에 졸업을 시킨다 했었을 때 그런 공허함?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제 번아웃을 좀 쉽게 느끼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래도 엮어서 혹은 결합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속성을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거를 해서 그 업계에서 탑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저는 업계 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살아남으려면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모듈화. 이건 뭐죠? 완전 쪼개서 다 보는 거. 그럼 시아 선생님의 모듈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성 전문?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화라는 거는 외모, 그러니까 부품, 당신이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거 인지부터 잘 못하더라고. 내가 왜 상품이야? 내가 왜 제품이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모든 사람은 상품이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하나의 부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품이 있으면 다 쪼개봐야 된다는 거야. 외모로도 쪼갤 수 있을 거고, 외모에서도 또다시 이제 부품으로 다 쪼개면은 키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얼굴이 될 수 있을 거고, 얼굴에서도 눈, 코, 입이 있을 거고, 그럼 머리카락, 그 다음에 뭐 어깨 라인, 아니면 뭐 대흉근, 아니면 대둔근, 아니면 골반 라인,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대둔근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하면은 힙업 전문 PT로도 이제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모듈화, 외모적인 거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학교나 네. 협회, 뭐 이런 소속, 어디서 배웠는가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따지자면 뭐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교육 수료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하나씩 다 부품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모든 항목들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나열을 해보면 사실상 쉽게 써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 그냥 살아오는 대로.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 트렌드 따라서 자꾸 교육도 약간 이게 트렌드야 하면은 쭈루룩 듣고,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것도 쭈루룩 이제 듣고 쭈루룩 빠지고. 쭈루룩 이제는 중고 매매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이거를 들으니까 나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퍼스널 브랜딩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색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 있는 건물 선생님들이 딱 토픽을 던지시면 그게 이제 핫했다가 다시 꺼지고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누가 가장 이득을 챙기는가? 저는 그 토픽을 던지는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그 권위자가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에너지나 이런 게 많이 소모가 되고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수익화를 하는 게 가장 관건이겠죠. 그래서 찾아온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위자가 이제 어떤 교육을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핵심 가치, 그러니까 제품을 살 때 삼성을 사는 이유는 뭐 기술력, 애플 핸드폰을 사는 이유는 예뻐서. 친미성, 뭐 네. 이쁜 거, 트렌디함,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교육을 팔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계속 이동시키는 거야.
이럴 때는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막 다 따라오면은 사실 이게 중요해. 이거였어 이렇게. 이제는 이게 중요해. A가 중요한 거, 이젠 다 기본이니까 B가 중요해. C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권위자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교육을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1에서 3년차 정도 되는 강사님들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트렌드도 물론 좋지만 본인의 그런 리소스, 본인의 상품에 대한 내실을 엄청 잘 다져놓으면 사실상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운동업계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종 목적을 가기 위해선 방법은 너무 많잖아. 뭐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웨이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크로스핏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뭐 들은 거는 뭐 동적 안정화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는 결과만 도달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라도 내실을 제대로 다져 놓으면 사실상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본인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좀 흥미가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을 계속해서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사실상 뭐 이런 거죠. 나는 A라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데 B주류야.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만약에 이제 어떤 강사님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주류면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유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 거기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서 내가 경험제가 많이, 후기가 많이 쌓인다고 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 업계 혹은 그 방향에서는 내가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레드오션보다도 블루오션에서 차라리 그냥 탑을 먹고 점점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레드오션에서 잘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너무나 좋지. 레드오션은 이미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시장이고. 근데 트레이너는 사실 레드오션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했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던 본인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예시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랑 본인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격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격체 중에서 하나인 거를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운동 전문가로서 내가 SNS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캐릭터를 설정을 했는데 자기 트레이너 친구들이랑 술 먹는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생활 같은 걸 올린다든지, 뭐 클럽에서 노는 걸 올린다든지,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올린다든지, 그러면 운동 전문가와 싱크가 맞냐 이거죠.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걸로써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SNS는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수단, 툴로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을 자꾸 어필하는 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을 토해내는 공간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